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지난번 사각턱과 피부 처짐의 관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오늘은 사각턱 보톡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턱 보톡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댓글로도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에 사각턱 보톡스 절대 맞으면 안 되는 분들까지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맞은 후에 턱이 더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사각턱 보톡스 맞은 다음에 초기에 한 1, 2주 사이에 턱이 이렇게 마치 알사탕처럼 푹 붉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턱 보톡스를 맞을 때 이 사각턱이 근육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근육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보톡스를 맞아서 줄이려고 하는 부분은 요만큼인데 실제 이 근육의 전체 크기는 굉장히 크게 붙어 있고 우리가 효과를 보는 부분은 그 중에 굉장히 일부 부분만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턱 근육이 굉장히 크고 두껍기 때문에 그 근육에 주사를 맞았을 때 그 약이 고르게 퍼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고르게 약이 퍼져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전체적으로 효과가 나오기 전에 일부분의 근육은 먼저 효과가 나와서 약해지고 아직까지 효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은 근육의 힘이 계속 유지가 돼서 약해진 근육의 힘을 보상하기 위해서 아직 효과가 덜 나온 근육 부분이 더 훅 커져서 힘을 줄 때, 씹을 때 더 커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약의 효과가 전체적으로 근육에 퍼지면서 좋아지긴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생긴다면 그 부위에 리터치 한 번 더 주사를 맞으면 금세 사라지게 할 수가 있으니 너무 놀라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주사 맞은 곳에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리터치를 부탁드리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보조개가 사라졌어요. 사각턱 보톡스 맞고 보조개 사라진 게 만든 거는 저도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인데 처음에 사실 초보 때 저도 잘 몰라가지고 보조개가 왜 사라졌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보조개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보조개는 우리가 웃거나 움직일 때 사용하는 입 주변의 근육이 수축을 함으로써 그 근육이 수축할 때 그 피부를 잡고 들어가서 생기는 일종의 피부가 함몰되는 증상인데요. 그 근육의 힘이 보톡스에 의해서 빠지는 것입니다. 보톡스로 이 저작근, 사각턱에 해당하는 저작근의 힘만 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보조개를 만드는 근육에까지 보톡스 약물이 흘러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보조개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개가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사각턱 부위에 국소적으로 집중해서 맞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조개를 보존하면서 보톡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입꼬리가 비대칭이 됐어요. 사각턱 보톡스 맞고 입이 비대칭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저작근, 깨물근이라고 하죠. 씹을 때 쓰는 근육에만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만 보톡스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입 주변까지 보톡스가 확산이 돼서 다른 근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 움직이는 근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입의 움직임이 비대칭이 되고 한쪽 입꼬리가 떨어진다든지 한쪽 입꼬리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때 역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양쪽 턱 모양이 다르면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턱 모양이 다르다면 우선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맞기 전에 어땠는지를 먼저 한번 봐야 돼요. 흔히 얼굴에 비대칭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비대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턱 보톡스를 맞기 전까지 본인이 비대칭인지 잘 몰랐다가 막상 보톡스를 맞고 나서 얼굴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죠. 효과가 언제 나올까? 그러면서 얼굴이 좀 비대칭인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보톡스를 맞고 턱의 모양이 비대칭이 됐다면 그것은 보톡스의 용량이나 맞는 주입의 위치 이러한 부분들이 양쪽에 조금 달라서 차이가 생겨서 그런 것일 수 있으니 시술해주신 의사분을 찾아가셔가지고 리서치를 받으면 양쪽에 적절하게 교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래부터 비대칭인 경우에는 보톡스를 어떻게 맞냐고요? 한쪽 근육이 더 크게 발달하거나 아니면 한쪽의 뼈가 더 발달했거나 어찌됐든 비대칭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보톡스를 이용해서 이것을 약간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큰 부분에 또는 더 튀어나온 부분에 있는 근육을 더 줄여주고요. 근육이 작거나 좀 더 왜소한 부분에 있는 근육은 살짝만 줄여주거나 그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아예 한쪽은 맞지 않고 한쪽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비대칭이 고민이신 분들도 사각턱 보톡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해결이 안 되는 분도 있으니 진료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상담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보톡스 후에 비대칭이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찾아가서 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얼굴이 볼거짐이 생겼어요.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볼거짐이 생기거나 땅콩형 얼굴이 됐다, 얼굴이 길어 보인다, 다 이런 거 같은 맥락인데요. 볼거짐이 생겼다는 거는 이 광대 아래쪽 이 볼이 푹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위에도 사각턱 근육이 있습니다. 즉 저작근이 위에까지 있는데 보톡스가 너무 이 위까지, 이 위에 있는 근육까지 줄여버리면 그 부위에 볼거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각턱 보톡스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는 이 아래쪽 근육만 줄여주는 것으로 맞아야 됩니다. 간혹 드물게 위쪽 저작근이 굉장히 큰 분들도 있어요. 아래쪽에 사각턱 보톡스를 너무 오래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원래부터 위쪽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러한 경우에는 일부러 위쪽 저작근에도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쪽 저작근에 주사를 맞게 되면 볼거짐 현상이 발생을 하고 땅콩형 얼굴이 될 수가 있으니 그 사람의 얼굴을 잘 파악해서 그 얼굴 형태에 맞게 어느 정도의 근육을 줄여줘야 될지, 어느 부위의 근육을 줄여줘야 될지 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각턱 보톡스가 아니라 침샘 보톡스를 맞아야 할까요? 사각턱 보톡스, 침샘 보톡스 그 위치가 비슷하고 목적이 비슷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슷한 위치에 있긴 있지만 사각턱 보톡스는 우리가 씹을 때 이렇게 만져지는 그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의 근육이고요. 침샘은 그 튀어나온 부위보다 약간 뒤쪽에서 사각턱 근육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침샘 보톡스를 맞는 경우는 귀 바로 아래쪽이 두툼하게 만져지는 경우예요. 근육이 만져지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근육이 아니라 침샘이 발달해서 약간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미안하지만 뭔가 약간 두꺼비처럼 여기가 이렇게 두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이 아니라 침샘에 보톡스를 맞아서 줄여주는 것이 얼굴 윤곽 라인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딱딱한 것을 자주 씹으면 효과가 금방 사라지나요? 보톡스 맞고 딱딱한 것을 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우리 근육은 보톡스를 맞고 그 힘이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턱도 작아지는 효과를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운동하면 근육이 다시 커지잖아요. 턱 근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씹는 운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근육이 힘이 세지고 다시 커지죠. 그래서 그 효과도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과를 오래 유지하고 싶은 분이라면 씹는 것을 조금 피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맛있는 고기와 오징어를 먹고 싶은데 뭐 일부러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안 먹고 참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보톡스의 작용이 그 정도로 약하진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효과를 좀 오래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자제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턱 보톡스 이갈이에도 효과가 있나요? 네, 진료실에서 드물지 않게 환자분들께서 저는 이갈이가 심해서 보톡스 맞고 싶다라는 분들 꽤 계시고요. 실제로 그 보톡스를 맞고 이갈이가 많이 좀 덜해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이갈이 치료만을 위해서 보톡스를 맞는다, 이것은 조금 앞뒤 순서가 좀 바뀐 것입니다. 우선 일을 많이 가는 습관이 계신 분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치과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과적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요. 보톡스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미용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겸사겸사 이갈이에 도움도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나는 이갈이를 맞으려고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야겠다, 처음부터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순서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갈이가 고민하신 분들은 우선 치과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각턱 보톡스 절대 맞으면 안 되는 유형이 있을까요?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면 절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턱 라인이 처지는 분들입니다. 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턱 라인이 처지고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 심술보가 생기면서 라인이 굴곡이 생기면서 V라인이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서 이 근육의 크기를 더 줄여주면 턱의 윤곽이 더 줄어들면서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는 더 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 빠지면 옷이 헐렁헐렁해지듯이 우리 얼굴도 안에 있는 조직들이 작아지면 이 겉에 있는 피부가 헐렁헐렁해집니다. 그러면 더 처지게 되겠죠. 물론 젊은 분들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 살을 빠지거나 보톡스를 맞아도 그렇게 처짐이 발생하지 않는데 40대 이후에 또는 30대 중반 이후에 어느 정도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턱 보톡스를 맞은 후에 얼굴이 더 처지는 경우를 꽤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처지는 것이 고민이 되고 처지는 것이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턱보톡스를 맞기 전에 꼭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부류는요, 사각턱 근육이 크지 않으면서 얼굴 측면에 사각턱 부위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빈약하고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톡스를 맞으면 이쪽 부분이 더 꺼져 보여서 얼굴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볼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턱 부분만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고 뭔가 얼굴 모양이 안 예쁘고 무언가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거울을 봤을 때는 뭔가 더 갸름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톡스를 맞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턱만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잘생겨지고 예뻐지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근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안 그래도 턱 부분에 볼륨이 적고 더군다나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분이고 볼살이 조금 있는 분이라면 얼굴 라인이 매끈하지 않고 이 부분은 들어가고 이 부분은 나와 있다면 부자연스러운 얼굴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턱보톡스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사각턱 보톡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았는데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예전부터 맞아왔거나 아니면 새롭게 맞으려고 하는 분들, 보톡스 시술이 너무 쉽고 너무나 다들 맞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계속 맞아왔던 분들도 그냥 본인의 모양에 상관없이 맞을 때가 됐으니까 저 사각턱 보톡스 놔주세요 이렇게 쉽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톡스는 계속 맞아왔지만 얼굴의 모양은 계속 나이가 들면서 계속 늙고 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았던 시술이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는 시술이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얼굴을 잘 관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보톡스 맞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본인이 고민되는 부분, 본인에게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도 문제되지 않을지, 맞은 후의 결과가 본인 자신에게 잘 맞을지를 꼭 상의하시고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